저는 비뇨기과 진료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장년 부부 사이에서 흔히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구강 성교와 관련된 감염 사례입니다. 며칠 전 한 부부가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68세로 음낭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점점 심해져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지 단추조차 제대로 잠그기 힘들다며 괴로워하셨고, 직접 진찰해보니 음경기저부와 음낭 전체에 걸쳐 홍반과 열감, 촉진시 압통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동행한 아내분은 더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부어 있었고 구강 내부는 곳곳이 헐어 있었으며 인두 부위까지 염증이 번져 말을 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 보였고 저와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문진 끝에 두 분은 전날 밤 구강 성교를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남성분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음경포피에 미세한 찰과상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성분은 최근 피로, 누적과 함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강 성교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음경과 음낭 부위에 있던 세균이 여성의 구강으로 그리고 다시 상호 감염의 경로가 되어 두 분 모두에게 급성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강 성교는 부부간의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구강 점막과 생식기의 방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위생 부족으로도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경 주변에 상처가 있거나 구강 내 잇몸 질환이나 미세한 염증이 있을 경우 박테리아가 요도나 구강 점막을 타고 체내로 침투하여 때로는 전신 염증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에 대해 더욱 조심스럽고 의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끄럽다고 방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음경, 음낭, 구강 점막처럼 민감한 부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부부의 신뢰와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통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지식과 섬세한 배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음낭과 항문 주변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땀이 많이 차고 피부가 접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균과 진균이 번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고환 아래 음낭 주름과 항문 사이의 피부 주름에는 대장균을 포함한 장내 세균들이 쉽게 서식할 수 있으며 채모에 묻은 분비물이나 배설물 잔여물이 쌓일 경우 심한 악취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세균들이 구강 성교 시 아내의 입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아내분의 만성 구강염 증상이 남편의 항문 주변 위생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구강과 생식기의 직접적인 접촉은 단순한 피부 마찰이 아니라 세균 간 교류의 경로가 되며 면역력이 저하된 중년 이후에는 이 위험이 배가 됩니다. 부부 관계 전후의 생식기 주변을 제대로 세정하지 않는 남성도 많습니다. 특히 관계 전에는 손 씻기, 포피 젖혀 세정하기, 요도구 주변 닦기 등의 기본 위생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 경우 남은 소변, 찌꺼기나 분비물이 직접 상대방에게 옮겨집니다. 관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경에 남은 윤활액, 정액, 땀, 박테리아는 빠르게 번식하며 심할 경우 성기 피부염이나 파트너의 질염, 구강염증을 유발합니다. 관계 직후에는 물로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고 청결한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는 건강하다, 몸 냄새도 안 난다, 평생 이런 문제 없었다며 자신의 상태를 과신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약해지면서 이전과 같은 위생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행동도 이제는 염증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면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관계 도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지만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부부 관계에 균열이 생길까봐 참고만 합니다. 하지만 구강점막은 아주 섬세한 조직이며 여기에 상처가 있거나 면역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감염이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만성 염증, 식욕 저하, 만성 피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심한 태도는 배우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리적인 거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음낭과 회음부가 세균이 가장 쉽게 축적되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음낭은 주름지고 습한 구조로 땀이 쉽게 고이며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과 곰팡이 번식이 매우 활발한 곳입니다. 회음부는 의학적으로도 세균의 고속도로라고 불릴 만큼 대장균을 포함한 장내 세균이 항문에서 생식기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문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이 경로를 통한 세균 이동은 더욱 쉬워지고 감염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무더운 여름, 운동 후 별다른 세정 없이 아내에게 구강 애무를 요구했고 이후 아내는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인후통이 심해져 이비인 후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감염의 원인은 A씨의 회음부와 음낭 주변에서 유래된 장내 세균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채모 음모 관리입니다. 음모와 항문 주변의 채모에는 분비물과 세균이 잘 달라붙습니다. 특히 긴 채모는 땀을 흡수하고 세균이 머무는 표면적을 넓히며 마찰 시 털이 구강 안으로 들어가 세균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가닥의 음모에 붙어 있는 세균 수는 최대 1만 개 이상이며 땀을 흘릴 경우 그 수는 1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 중 인후염이 반복되는 여성 환자에게서 원인을 추적하던 중 남편의 채모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균이 붙은 음모가 구강 점막을 자극하면서 감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운동 직후, 땀이 많이 난 상태, 혹은 장시간 외출 후 별다른 세정 없이 구강 애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성 생식기 주변은 땀, 단백질, 분비물 등으로 인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한 상태이며 이런 타이밍에 접촉이 이루어지면 감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당뇨, 면역력 저하, 생식기 염증 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소변에 당분이 섞이면서 요도 주변의 진균과 세균이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하던 남성의 아내가 반복적인 칸디다성, 구내염에 시달렸고 병원을 찾은 뒤에야 남편의 당 조절 실패와 위생 미흡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입 안점막은 피부보다 10배 이상 얇은 약 0.2mm로 외부 자극과 세균에 훨씬 취약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점막이 더욱 건조하고 얇아져 감염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참고만 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구강 애무 후 불편함을 느낀 여성의 78%가 남편에게 이를 말하지 못했고 그 이유로는 남편 기분이 상할까 봐 45%, 부끄러워서 33%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치된 채모, 무시된 타이밍, 소홀한 위생, 습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는 육체만이 아니라 배려와 청결, 그리고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깊은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가장 민감한 부위인 생식기 위생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전 2시간이 세균 증식을 막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점부터 전신 샤워, 포피 청소, 요도구 주변 세정, 그리고 채모 정리까지 일관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피 안쪽은 식염수 묻힌 면봉으로 구석구석 닦고 굳은 스매그마는 따뜻한 물에 5분간 담근 뒤 부드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당기거나 비누로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겨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관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미온수로 씻어내고 잎 헹굼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르엑시딘 성분의 항균 가글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상 세균층까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 2회나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대화입니다. 여성들 대부분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반복될수록 고통은 쌓이고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서로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는 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적인 접촉은 관계의 연장선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신체와 신뢰가 마주하는 접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점을 간과한 채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대로 또는 일방의 욕구만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심함이 때로는 감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위생의 문제가 단순히 육체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라는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구강 점막은 피부보다 10배 얇은 약 0.2mm 수준이며 항상 습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인해 세균의 번식이 매우 쉽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점막이 더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막 손상은 단지 입안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강 궤양, 인후염, 칸디다 감염 등으로 번지며 심하면 전신 염증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단순한 통증 하나가 만성질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부부가 이런 경험을 겪고 난 뒤 찾아와 오히려 건강과 위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된 사례를 기억합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자신은 냄새도 없고 특별한 질환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포피 내부에 굳은 스메그마가 다량 축적되어 있었고 요도 주변에는 소변, 찌꺼기가 굳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반복적인 인후통에 시달리다 결국 비대면 부부 생활을 선언하게 되었고 위기 끝에 두 사람이 함께 검진을 받고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서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 부부는 관계 전 일정한 세정 루틴을 만들고 계절마다 관리 방식을 달리하는 등 부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절별로도 관리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2~3번 이상 생식기 세정을 해야 하며 속옷은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있는 면 제품으로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 과도한 비누 세정보다는 미온수 헹굼과 보습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을 마친 직후 혹은 외출 후 피곤한 상태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구강 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세균의 증식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며 구강 내로 전달되는 세균량도 급증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의 점막을 향한 세균 공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질환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경우 구강 내 유익균이 줄어들며 곰팡이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감염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입냄새나 구강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나 이비인후과 검진도 병행해야 하며 구강 위생 상태가 파트너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성생활은 단지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신체의 이해와 배려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성은 적당히가 아니라 정확히 접근해야 합니다. 위생과 준비, 그리고 대화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관계 전 준비, 관계 후 관리, 내 몸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상대방의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도 분명히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위생에 신경 쓴 몸, 준비된 태도, 사소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 하나가
파트너에게는 당신을 존중하고 아낀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반면 준비 없는 접촉, 땀이 흐른 상태에서의 무심한 요구, 구강에 털이 닿거나 분비물 냄새가 나는 상황은 상대에게 모욕감과 거부감을 남기고 맙니다. 여성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괜찮아 보였다고, 고통이 없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관계 중 또는 이후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부끄러움이나 미안함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입을 다문 채 반복되는 불편함은 어느 순간 큰 병이 되고 또 다른 침묵을 부르게 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구강 애무 이후 지속적인 입안 따가움과 통증으로 치과와 이비인 후과를 전전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다 결국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고, 문진 끝에 알게 된 건 남편의 회음부에서 지속적으로 분비물이 배출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는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결에 대한 기준이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었고 파트너의 감각이나 반응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부부의 관계 자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대화는 의외로 간단한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식기 위생이 부부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던데 우리도 신경 써볼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제안이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나이 들수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가 몸 곳곳에서 일어나고 특히 성기 주변의 질환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단순한 가려움, 따가움, 냄새 같은 것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염증이 만성화되고 파트너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건강, 요도 및 음경, 피부질환, 성병 감염 여부를 포함한 비뇨기계 정밀 검진을 최소 연 2회 이상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구강 점막이 매우 약해지므로 관계 후 통증이나 궤양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의학적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구강 내 세균 환경은 위생뿐 아니라 면역력, 호르몬 상태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치과, 이비인 후과, 내과와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성생활은 더 이상 은밀한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건강을 점검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입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접촉, 준비되지 않은 습관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단순한 배려와 대화, 그리고 정기적인 확인이 그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따뜻한 존중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사랑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